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수능이 시작된 날이었는데요. 고3들 수능 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장도 오늘 1시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시장은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그래도 좀 공포감이 조성됐었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만회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았나. 역시나 증시를 가장 지금 좀 공포에 밀어넣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인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중국과의 커플링이 잘 되고 있고 미국과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더디고 가는 종목들에게서는 계속 수급과 매기가 좀 쏠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을 주는 요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천선을 놔두고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이거 또 볼펜이 좀 잘 안 되네요. 그냥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3천선을 놔두고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19기 6중 전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9기 6중 전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2,900선부터 3,011선까지 반등을 좀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포인트 정도가 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하방 낙폭을 좀 지속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골머리를 썩히네요. 네, 그냥 보시죠. 네, 자꾸 흐름이 끊기니까. 3천선 이후에 좀 등락 과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천선에서 약간 저항대의 구간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 역시나 중국과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미증시의 인플레 하락 우려가 좀 나왔을 때는 중국 시장을 좀 견인차 역할로 끌어내리고 국내 시장까지 하방 움직임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 국내 증시하고 중국 증시하고는 지금 거의 흐름이 데칼코마니처럼 합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단지 이 3천선을 중심으로 등락 과정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등락 과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하방 지지대가 좀 쌍바닥으로 형성되면서 안도감을 좀 주고 있지 않나. 단지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매매 관점으로 좀 지속할 거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슈에 반응하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가는 종목들은 좀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수급이 이제 쏠리는 모습들이 어디까지 좀 지속될 건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좀 하방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좀 넘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좀 가중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종목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좀 항상 말썽이어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위드 코로나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에 관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글로벌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을 때 단기적으로 증폭되는 모습들이 좀 있다. 이런 언급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를 한번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진단키트는 매매 관점이지 투자 관점은 아니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투자는 아니다.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흐름이 좋은 거는 최근에 SD 바이오 센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어느 선부터 코로나 확진자 증폭에 대해서 심리적 두려움을 좀 느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관 행보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틀 정도 좀 쉬었고요. 5일선을 정확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은 좀 지켜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3,000명대에서 4,000명대냐 5,000명대냐 넘어갔을 때 수급과 매기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수에서 2,900선에서의 반등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3,000명대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 끝나고 확진자가 좀 증폭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주목을 받았던 좀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여행, 항공, 면세 이런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차트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역시나 하나투어는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주가에 선반영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 국면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결국은 두 섹터가 약간 시속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황적인 요소를 지금 가미하게 되면 이런 글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이거는 단기 모멘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 2만 명까지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는 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가격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위드 코로나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겠죠. 단지 그 학습 효과가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확진자가 5천 명이냐? 6천 명이냐? 그것은 뉴스플로우를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코로나 진단 키트 종목 중에 SD 바이오스에서 5일선을 지켰고 위드 코로나 종목 중에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는 하방 낙폭을 좀 기록했다. 이 크로스 시점을 또 잘 이용한다면 매매의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역시나 이제 테슬라 관련된 준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끄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이었던 것 같고요. LNF였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7%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양새를 좀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좀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개발학으로 좀 메꾸지는 않는 모습. 하지만 가진 자의 영역이다.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죠. 과연 이 기관 행보의 모습을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할 거냐.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는 놈이 더 갈 수 있다. 저는 조금은 위험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과 밑에 있었던 구간은 조금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지만 상당히 21선과의 이격도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칫해가지고 무너지면 자를 수도 없고 성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마다 주가를 좀 받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어찌됐건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 테슬라가 좀 오르다 보니까 리비안은 또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비안 관련된 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캡이라든지 대원화성 한 종목 보시죠. 오늘 6%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뭔가 시속 게임이 지속되는 섹터별로 진단키트냐 위드 코로나냐 테슬라냐 리비안이냐 치킨 게임이 계속적으로 좀 시속 게임이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빠진 낙폭을 보게 되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죠. 지금 급등락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5,400원부터 4,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15% 정도가 이틀 동안에 조정을 줘버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섹터별 저는 시속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트레이더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가는 섹터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좀 갈 것이냐, 후발주자로 갈 것이냐, 오늘 리비안이 떴냐, 테슬라가 떴냐. 이 부분을 고뇌하는 이유가 역시나 외인의 수급이 시장 전반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선택의 폭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매 관점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섹터는 있습니다. 진단키트라든지 위드 코로나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굳이 올라탈 필요는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 종목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는 우주항공 산업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정말로 본연의 업황, 본연의 섹터로 좀 부각을 받지 않았냐. LIG 넥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슨원 등등 역시나 우주항공 테마가 좀 갔을 때 인텔리안 테크, 세트락이 부각이 좀 됐었는데 본연의 업종은 역시 방위산업 부분이죠. 저는 방위산업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하시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정보력은 역시나 대비적인 군수산업과 연결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가 어려운데 실적은 상당히 튼튼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단지 이제 군수산업, 방위산업에 관해서 프리미엄은 어디까지 좀 줘야 되고 얼마만큼 주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할 것인가. 녹록치는 않았거든요. 오늘 근데 천궁2라고 해요. 역시나 미사일 쪽인 것 같은데 상당히 아랍과 큰 수주 공급 계약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장중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항공 산업 섹터는 성장성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군수산업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시세를 줬을 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 포인트가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일선에 좀 붙었을 때 매매 관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섹터 전반에 대한 접근 순환매가 아닌 LIG 넥슨원의 국한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이제 4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주고 주가가 리레이팅은 어디까지 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물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기보다는 고점에 따른 부담감이라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고점에 따른 아마 이격도를 좀 메꾸고 나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확인하면서 주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5일선이 지금 55,000원 좀 밑에니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뭐 장기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을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 접근 포인트는 좀 나오지 않겠나. LIG 넥슨원에 한해서 국한된 내용이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역시나 또 이 테마탄 종목들이 많이 반응을 했는데 비덴탄 종목 보시죠.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이 시장에 좀 있습니다. 뭐 위지트, 비덴트, 뭐 우리기술투자,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 프로라든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좀 없죠. 내용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분 투자가 얼마나 했고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오늘 부각이 된 이유는 비트코인으로 담보대출을 서비스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가 각 중앙은행에서 추진 중인데 과연 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내에서도 선별화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이지만 자, 우리 뭐 미국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막아버렸고요. 채굴이 안 되게. 미국은 약간 허용해 준 분위기인데 만약에 어느 나라의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면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의 범위고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해가면서 대응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의 대응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줄이고 압축 전략을 하고 매매가 나왔을 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뭐 향후 전망성에 대한 것이 좀 긍정적으로 부각되었다. 결국은 근데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기관 행보 때 그 해당 종목에 관해서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냐에 따라서 접근 포인트가 나오는 과정이고 여기는 놓치고 여기를 따라가겠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상한가 직행했으니까 내일 갭 상승 좀 나오지 않겠어. 전형적인 초보 기법이죠. 굳이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뭐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접근했던 분들은 구간에서 아래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서 오늘 수익을 좀 누리지 않았을까. 단지 가진 자의 영역이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NFT 역시나 2차 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판까지 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NFT 이 뭐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NFT만 스치면 종목들이 전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편한 상황인지 매매 파트가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 생긴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후발주자 찾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우선은 뭐 오늘 NC소프트 뭐 개인 그때 뭐 5천억 정도 들어오신 슈퍼개미 조사가 좀 있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반등에 좀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뭐 위메이드라든지 지속적으로 NFT에 관해서는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메타버스 NFT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결합 요소가 되고 있는 NFT가 가장 좀 그래도 좋지 않나. 그 이유인즉슨 게임주에 대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NFT에 대한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메타버스도 성장성은 있긴 하나 실적과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이 있고 2차 전지 파트는 내년에 추정 실적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또 부담감이 있다. 단지 이제 이 NFT 게임주 결합 요소의 후발주자를 누가 잘 찾느냐인데
오늘 가던 종목 NC 위메이도 갔지만 뭐 넥슨 G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결합된 요소들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웹젠. 또 오늘 뭐 넷게임즈. 네. 여기까지 좀 보시죠. 실질적으로 뭐 웹젠은 좀 반응을 했었고 최근에 넥슨 GT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고 게임주 안에 뭐 메타버스랑 결합된 요소도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NFT보다는 메타버스 결합이 좀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게임은 또 NFT랑 결합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이 됐든 모멘텀 구간에서 후발주자 찾기는 좀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발주자가 더 이상 뭐가 생길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웹젠도 지금 5일선 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업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명을 못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 게임주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NFT 바람도 불고 있을 때 그걸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마침 신작도 좀 출시 이야기도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지속적으로 수급은 좀 유입될 것 같은데 단지 지금 관점에서 성장성을 계속 부여해서 프리미엄 구간은 어디까지 줄 것이냐 여기는 조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NFT에 관해서는 사행성 규제에 관한 것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단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선을 앞두고 굳이 부정적인 뉴스로 전달을 할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좀 하는 편이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이 뭐 비교 대상입니다만은 제약바이오처럼 시세를 좀 줬을 때는 NFT도 좀 치고 빠지는 전략. 이게 좀 맞지 않나. 강한 훅보다는 잽으로 시세가 나왔구나 치고 빠지자. 수익 챙기고 다음 섹터도 순환매 돌리고.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뭐 반도체 파트죠. 오늘 뭐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뭐 PCB들 좀 보고 PCB는 뭐 코리아 서킷, 심텍 다 알고 계시니까 노출돼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까지도 좀 매기와 수급이 지속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1.75%대 차트 모습 보시죠. 좀. 내년에 좋다고 하니까 뭐 후발주자께서도 뭐 각도가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또 반도체 파트들이 선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세이프 이제 포럼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오늘 좀 컨퍼런스 콜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했었죠. 뭐 투자 계획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3나노 이야기도 또 했었습니다. 오늘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추세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뉴스플로우를 좀 탔다고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과연 24,000원, 5,000원만 가면 빠지던 어떤 저항 구간을 좀 뚫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나노의 기술력을 기필코 해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종목 중에서 장비주 하나 보시죠. 역시나 한미반도체인데 정말 가격 조정을 41,350원부터 3만원대 아래까지 좀 받았어요. 상당히 큰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구간이 약간 무릎에 좀 도달한 모습. 자리는 기술적인 자리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 파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되겠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PCB 다음에 섹터는 어딜까? 반도체 장비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소재냐? 아니면 다시 패키징 쪽이냐? 아니면 DSP냐? 뭐 소켓이냐? 기다리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단지 지금은 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매매 관점도 좀 유효하고 뭐 반도체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지금 시장의 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들이 결국은 기존에 계속 부각되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반도체에 관해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NFT,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럼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좀 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수 모습에 2900선에서 하방 지지대는 완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역시나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그러면 지수가 빠질 때마다 매매관 좀 유효하고 매집에 가시는 투자 포인트도 당연히 2900선 근처에 오면 가능하다. 단지 매매와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실히 구분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 있어요. 종목 사면서 저는 투자 기간 같은 거 없습니다. 갈 때까지 보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 가능한 파트와 투자가 가능한 파트는
확실히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 지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매매 파트가 어디냐? 제가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코로나 우리가 단기 확증에 따른 주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단키트를 한 번도 공략해 보지 않았는데 역시나 첫 픽은 진단키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형성 테마가 결합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OLED 파트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야스라든지 OLED 좀 반응을 했습니다. 소형 종목의 영호 DSP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야스, 영호 DSP까지 세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모두 반응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4%대 상승이 있었고 자리 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구간에 좀 있고 LG 디스플레이 올해 실적 원년 턴어라운드 합니다. 좋은데 그동안의 어떤 모멘텀이 약간 부재되는 측면 OLED 손 잘 안 가죠. 저도 올해 공략은 안 해봤는데 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뭐 야스 임시보다 오히려 디바이스 ENG가 좀 괜찮은데 거기는 오늘 주가가 가지를 못했고 대장주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에 초입부인 것 같아요. OLED를 붙여가는 과정, 메타버스와 같이 이 결합 요소를 누가 공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관점을 유의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메타버스와 접목할 수 있는 섹터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뭐 선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은 OLED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LG노텍이 메타버스로 약간 묶일 것이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OLED 쪽은 확실히 메타버스와 결합 요소가 생기고 있다. 후발주자 찾기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내일 뭐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이 OLED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흐름이 겹치는지 결합 요소가 생기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매 파트인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위드 코로나 종목이 가격 조정 구간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먹거리가 생기지 않겠나. 역시나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아야 되니까 하방 지지대 만들고 역시나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인 것 같아요. OEM 업체 중에서는 역시나 뭐 노스페이스 영업무역, 그 다음에 예스24로 대변되는 한세실업인데 다음 주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11월 25일인데 오늘 확진자가 증폭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때마다 기회가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추세라든지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박스권 기관 행보의 모습은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역시나 수급인데 두 종목 다 모두 수급 동태는 유효하다. 역시나 의류 파트까지 매매 관점으로 주목을 좀 해보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신 분이 투자 파트인데 투자 파트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업황 개선이 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돋보이는 이런 섹터들의 매집 관점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성장성이 그리고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들. 물론 지수에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보유 종목에 관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투자해 가는 신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약간 기업의 이름도 있고 지득하게 그냥 놔두겠다. 매일 뭐 매매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역시나 성장성과 계속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냐 섹터가 역시나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당히 친환경 퍼레이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이제 내일부터인데 자동차 오토쇼가 9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완성차 업체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지 못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투자 포인트가 나온 데는 반도체 IT지 않나. 지금 상당히 자리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방 지지대 뭐 69,000원, 7만원 만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못 가지만 후발주자도 순환매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뭐 여름 썸머랠리까지는 뭐 금리 인상 전까지는 반도체 파트는 매매와 투자가 모두 유효하지 않겠나. 모아가시는 전략, 매매하는 전략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자. 자, 힘들게 뭐 요즘 좀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하실 텐데요. 좀 기운도를 내시고 본인 종목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만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